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 결제를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볼 건데요. 보통 구독 결제는 SaaS나 아니면 멤버십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죠. 매월 얼마씩 자동 결제가 되게 하면 사용자들이 SaaS 구독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자동 결제가 될 거고, 멤버십도 마찬가지로 멤버십이 한 달에 45,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번 달에 45,000원, 다음 달에 45,000원 이렇게 자동으로 결제가 돼야 매월 직접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피해서 사용자도 편하고, 자동 결제가 되면 결제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도 편하고, 그런 구독 결제를 구현을 해볼 건데요. 구독 결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결제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구독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고, 구독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취소라는 게 곧바로 결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구독 기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이번 달 만료 시점에 이제 더 이상 갱신 결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독 취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독 취소는 결제 취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거고요. 우선 레일즈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레일즈 뉴 구독이니까 서브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테일윈드로 할게요. 폴더를 이동을 해서 빈뎁으로 서버를 실행을 해볼 거고요. 로컬호스트 3000으로 들어가 보면은 볼트 페이지가 뜨죠. 여기서 이번에는 클로드 코드 현재 2.0.55 버전이고 오퍼스 4.5. 만약에 이제 저처럼 맥스 요금제가 아니라 프로 요금제라면 소넷 4.5를 쓰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퍼스 4.5가 더 좋기는 하지만 프롬프트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서 이제 저는 오퍼스 4.5로 할 거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금제에 따라서 맥스 요금제라면 오퍼스 4.5 쓰시면 되고, 프로 요금제라면은 오퍼스 4.5를 만약에 쓰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넷 4.5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버전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오퍼스 5 버전을 쓰신다든지 6 버전을 쓰신다든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성능이 올라가면은 프롬프트가 만들어내는 오류의 빈도가 낮아진다든지 하는 맥락이지,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 프롬프트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또는 구현을 신경 써야 되는 그 구독 결제와 관련돼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델은 그냥 본인이 쓸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모델을 쓰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오퍼스 4.5고, 이제 구독 결제를 구현을 하려면 일단 멤버십이든 아니면 SaaS 요금제이든 어떤 요금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이제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별로 구독 결제를 다 분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용자 로그인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입력을 다 할 거예요. 저는 이제 클로드 MD도 설정을 안 했고, 클로드 스킬이나 아니면 MCP 같은 것도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원하시면 세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건 옵션이고요. 저는 순정 모드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어떤 세팅, 슈퍼클로드라든지 스패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건 좀 바이브 코딩에서 코어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툴들을 쓰는 거는 오히려 기능을 구현을 할 때 머릿속에 설계를 어느 정도로 그리고, 그 설계라는 게 DB 설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 결제를 예로 들면은 결제 요금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프리 요금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월 결제가 있고 연 결제가 있고, 그리고 결제를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사용자가 결제 내역 페이지에서는 어떤 화면을 봐야 되고 등등이 거의 기획에 가까운 영역인데 개발과 좀 맞물린 영역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용자가 느끼는 UX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은 가령 구독 결제에서 결제 취소 같은 거 어떤 화면으로 되어 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 여러분도 개발을 직접 해본 게 아니라면 그냥 사용자가 많이 접하는 페이지, 그건 주로 프라이싱 페이지죠. 그 구독 플랜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그 페이지만 머릿속에 있고, 보통 내 구독 관리에서 결제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운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화면이 나와야 되고 어떤 정책이 되어야 될 건지는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UX나 정책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를 꽤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만드는 사람의 입장까지 들어가 봐야, 그게 꼭 개발자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상세한 기획을 해야 되는 기획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프로덕트 오너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구독 결제에 대해서 같이 해볼 거고요. 우선 맨 처음에는 회원 가입을 먼저 구현을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할 거예요. 레일즈는 알아서 잘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로그인, 회원가입, 구현해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루비 온 레일즈 환경 세팅이 되어 있고 그 프로젝트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레일즈 8.1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뭐 어떤 코드가 주석 처리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주석을 아마 풀면서 이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이라는 게 로그인 회원 가입이에요. 그거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코드 수정해도 되냐? 처음에는 요 질문이 표시가 되죠. 앞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수정해라 라고 하면 되고요. 사실 프롬프트를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스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단계적으로 이 AI가 헤매지 않고 잘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트레이닝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드신 프로젝트를 끝까지 막 꾸역꾸역 수정을 막 땜빵 해가면서 하시기보다는 막 이것저것 프롬프트를 실험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어떤 걸 출시를 하겠다 마음먹으신 시점에는 이 실험을 해본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서 핵심 기능만 기획 요소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시 프롬프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은 막 핑퐁 하면서 막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일단 만들어 보니까 뭐 구현된 모습이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요. 뭐 쓰기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반영해가면서 다시 고칠 거잖아요. 그럼 코드가 점점 좀 불필요한 코드들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최종적으로 만든 결과물에 딱 효율적으로 코드가 작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막 그 찢어진 청바지를 막 기워 입듯이 되게 덕지덕지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시 최소한의 천으로 청바지를 다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 있듯이 그리고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기획 화면은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라는 게 첫 번째 그 시행착오로 거친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딱 그 최종적인 모습 그대로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완성된 형태로 프롬프트를 한 번에 다뭐 구독 결제, 구독 취소 이런 것까지 다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핑퐁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지금 만드는 형태랑 다른 형태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컨셉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첫 번째에서 나온 결론들을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프롬프트를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넣으면 훨씬 간단한 구현 코드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되게 몇 번의 프롬프트만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회원가입 구현됐는지 화면 한번 리프레시 해보면 네, 간단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얼마든지 나중에 개선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디자인 개선을 하시지 마시고 기획이랑 사용자 흐름, 뭐 데이터베이스,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 개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기능이 다 구현될 때까지 디자인을 기다리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전체적인 구조가 확확 바뀌고 있을 때 그때는 디자인 개선보다는 그 기능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화면에 배치하고 어떤 흐름으로 구성을 할지를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굵직한 기능이 다 완성이 됐으면 그때 디자인을 한번 내가 원하는 룩앤필로 반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은 그때부터 내가 요청하는 기능들은 AI가 알아서 기존 디자인을 좀 참고해가지고 그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 일관되게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코드를 참고를 해요. 기존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그걸 참고해서 새로운 페이지들,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좀 주요 기능, 핵심 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디자인 신경 안 쓰시다가 핵심 기능이 완성되면 그때 디자인 한번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프롬프트를 집중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 구현을 할 때는 또 다시 그냥 기능만 언급을 해도 알아서 디자인을 기존의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보면은 오류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레일즈의 오류 페이지인데요. 이제 복사를 요 리퀘스트 위까지 저는 보통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오류의 제목이고요. 다음에 이 오류의 실제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어느 코드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딱 그 코드 경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코드까지 오게 된 그 개발이라는 게 코드를 이 파일에서 저 파일을 호출하고 저 파일에서 이 파일을 호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호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호출이 됐는지 밑에 순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호출했고 얘가 얘를 호출했고 이런 순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요 호출 순서들을 쭉 맨 위에 제목까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할 건데요. 네, 이제 저는 원인을 알았어요. 서버를 원래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새로운 잼을 추가한 후에
잼이라는 게 레일즈에서 라이브러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재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버를 띄워놓은 탭에 가서 컨트롤 C로 서버를 종료를 하고 다시 bin 탭 화살표 위를 누르면 이전 명령어가 표시가 되죠. 그걸 눌러서 이제 서버를 띄웠어요. 리프레시를 해보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잘 나오고요. 그냥 간단한 폼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메일 주소 아무거나 넣을게요. 헬로월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네, 로그인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클로드 코드로 와서 이번에는 구독을 구현을 할 때 결제를 바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독 프로세스 자체를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금제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그냥 프롬프트를 사람한테 설명을 하듯이 하면 돼요. 사람한테 설명을 잘 디테일하게 하는 게 사실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구독 결제를 구현하려고 해. 구독 상품은 프리, 베이직, 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베이직은 프리는 무료, 베이직은 100원, 프로는 200원으로 야. 금액을 제가 낮게 잡은 건 저희가 테스트 결제를 할 때 물론 테스트 키로 결제하니까 실제 결제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금액을 작게 하는 게 그냥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금액을 실제 결제 금액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베이직은 100원, 프로는 200원으로 할게요. 뭐 사실 결제 페이지가 필요하고 결제 내역 페이지가 필요하고 등등 뭐 디테일하게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사고의 흐름대로 일단 내가 맨 처음 떠올리는 거는 상품이 얼마지 정도로 일단 떠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해볼게요. 뭐 월결제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월결제죠. 그래서 알아서 AI가 월결제라고 인식을 할 것 같고요. 정말 똑똑합니다. 되게 똑똑한 개발자에게 내가 약간 개떡같이 말을 해도 이 개발자는 좀 알아서 잘 구현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스트라이프로 할 거냐, 포트원으로 할 거냐, 토스페이먼트로 할 거냐. 저는 토스페이먼트를 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동이 좀 쉬운 편이고 심사가 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토스페이먼트로 할 거냐, 결제 없이 구조만 잡을 거냐. 토스페이먼트를 바로 결제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구조만 한번 잡아볼게요. 토스페이먼트는 이제 구조를 잡은 다음에 해도 되는 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구독 결제 자체만으로 이제 좀 오류가 발생하거나 내 생각대로 구현이 안 됐으면 또 개선을 하거나 핑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제를 같이 구현했을 때 결제 쪽에서 나는 오류 관련해서 핑퐁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이슈를 다 짬뽕하면서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구현을 하면서 핑퐁을 하면 이제 어떤 오류 또는 어떤 문제가 어느 이슈에서 생긴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했을 때 이 이슈만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이슈를 더해 나가면 그 개별 이슈만 각계격파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있으면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도 한 마리씩 패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슈들을 하나도 해결 못하고 이제 약간 뻗어버릴 수 있습니다. 뻗는다는 게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프롬프트로 고쳐줘 하다가 토큰 다 쓰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코드가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 그냥 쓱쓱 훑어보세요. 이제 구독 요금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1대1로 연결이 되는 그 모델 파일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요금제 자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이제 구독, 개별 사용자별로 어떤 플랜을 구독을 했고 그 구독이 현재 무슨 상태인지 현재 활성화된 상태인지 취소된 상태인지 만료된 상태인지 등을 관리하고 사용자 테이블은 저희가 로그인 회원가입을 앞에 구현을 했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구독 관련된 코드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용자가 어떤 플랜인지 이런 정보들을 코드에서 추가하고 있고 컨트롤러 쪽에서는 내가 구독을 결제를 했을 때 실제 소스페이먼트 결제가 아직은 뜨지는 않지만 그냥 결제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아마 바로 넘어가게 될 텐데 구독 상태를 바꾸는 그런 모델 코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플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독 중입니다. 해지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컨트롤러 쪽에서 만들어내게 되고요. 라우츠라는 파일이 경로, 어떤 그 URL로 구독과 관련된 처리를 할 건지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화면, 이거는 뷰 쪽이고 화면에 구독 플랜을 보여주는 화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코드를 잘 짜고 있어요.
그리고 seed라는 거는 테스트 데이터를 밀어 넣기 위함인데, 이제 제가 프리, 베이직, 프로 요금제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플랜 데이터를 seed라는 한 번의 DB에 초기에 밀어 넣어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요금제를 구성을 미리 해놓는 거고요. 다음에 또 뷰 쪽에 홈 슬래시 인덱스는 맨 메인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현재 플랜이랑 구독 관리 기능들을 버튼으로 이렇게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서버를 재시작하래요. 저 재시작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서 일단 저는 그냥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레이아웃 구성이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구독 관리 버튼이 생겼고요. 들어가 보면 플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베이직을 한번 눌러볼까요? 베이직을 눌러보면은 베이직 플랜으로 변경됐고, 네, 현재 플랜이라고 잘 나왔어요. 구독 해지를 눌러볼게요. 구독 해지를 누르면 네, 플랜이 바로 프리로 바뀌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을 안 하고 구독 해지를 하면은 구독 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이게 기간 설정이 됐는지 또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우선은 또 심플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직과 프로 요금제에서 구독 취소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구독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가, 현재 구독 기간이라고 할게요. 현재 구독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가 그 이후에 프리 요금제로 바뀌어야 해. 물론 뭐 더 세련된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크게 중의적인 표현이나 AI가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네, 구독 취소 후 즉시 해지가 아닌 기간 만료 후 프리로 전환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죠? 네, 이제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보면은, 내가 취소 처리, 구독 취소를 했을 때 상태를 캔슬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취소를 신청한 상태인지, 그래서 타임 커렌트는 현재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캔슬드 앳, 언제 취소했는지가 일단 현재 시간으로 저장이 되고요. 근데 그 상태가 곧바로 캔슬로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펜딩 캔슬레이션이라는 상태를 따로 두게 돼서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고 캔슬 대시 있으면 내가 취소 신청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신청을 했는데 아직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상태가 펜딩 캔슬레이션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료 시점이 지나야 실제 취소가 돼서 요금제가 프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구독 취소가 예정되었습니다. 내가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상태가 취소된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구독 취소가 예정된 상태가 되면서 언제까지는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료가 되면 이제 어떤 job이라는 또 파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job이라는 파일이 프리플랜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서버를 재시작하라고 하니까 그냥 재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랑 bin dev로 서버를 재시작했고요. 브라우저를 보면은 구독 취소 눌러볼게요. 구독 취소를 누르면 현재 구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1일인데 오늘 신청을 했다가 바로 구독 취소를 했더니 1월 1일에 프리플랜으로 전환됩니다 라고 잘 나왔죠. 자, 그러면 또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구독 취소를 취소할 수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이 기능이 항상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취소를 취소하는 기능을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취소 버튼을 눌렀다가 더 쓸 것 같네 라고 하면 지금 취소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베이직 구독을 재개할 방법이 없는 거죠.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구독 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표현을 좀 바꿔줬네요. 구독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네, 취소 철회가 구현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취소 철회가 나왔네요. 취소 철회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구독이 다시 활성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냐, 리액티베이트를 하면은 현재 구독 취소 신청 중인 요청이 unless, 이건 if의 반대거든요. 없으면은 취소 예정인 구독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현재 그게 아니라면은 구독 취소를 reactivate, 그러니까 다시 활성화시킨다. 보면 canceled at을 삭제만 하면 돼요. canceled at이 있었던 subscription에 대해서 canceled at의 날짜를, 원래는 현재 시간, 그러니까 취소를 신청한 시간이 저장되어 있던
그 필드를 비워놓기만 해도 nil이라는 게 그냥 널이랑 같은 거예요. 비우는 거죠. 그 필드를 그렇게만 해도 다시 구독이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신청 중인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취소 신청 그리고 취소를 취소하는 동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토스 페이먼츠로 실제 구독 결제를 구현해줘. 네, 이제 토스 페이먼츠부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드 작성 분량이 꽤 많고요. 뭐 패러데이라는 잼 라이브러리죠. 설치를 해서 API 요청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패러데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요. 테스트 키를 토스페이먼츠 이니셜라이저는 이제 초기 세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폴더예요. 요 안에 이제 토스페이먼츠 초기 세팅을 위한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피그면은 요 프로젝트의 설정이겠죠. 설정에 토스페이먼츠의 키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토스페이먼츠의 키랑 이제 API 요청 경로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은 테이블을 수정을 하는 코드죠. 유저 테이블의 빌딩 키라는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토스페이먼츠 결제를 별도의 뭐 MCP라든지 아니면 그 문서를 아직은 연동하지 않은 상태예요. 추후에 뭐 연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API 호출 경로랑 이제 빌링키 발급이랑 자동 결제 이런 것들에 필요한 함수들, 결제 취소 이런 함수들을 알아서 잘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제의 상태, 페이먼트의 상태가 뭐 펜딩이냐, 결제가 됐냐, 실패했냐, 취소됐냐 등등의 상태도 잘 저장을 하고 있고요. 뭐 파일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 뭐 프라이빗은 이제 프라이빗 함수들을 정의를 하는 퍼블릭 함수, 프라이빗 함수 요거는 이제 개발 언어를 좀 배우실 때 다루시게 되는데 루비 언어에서는 프라이빗 함수가 이제 퍼블릭 함수들 아래에 와야 되는데 이제 퍼블릭 함수들 중간에 있었어요. 이런 실수는 개발자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AI도 알아서 검토를 해보니 프라이빗 함수가 퍼블릭 함수들 중간에 있으면 얘네들이 원래는 퍼블릭이어야 되는데 다 프라이빗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을 하고 맨 밑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쪽,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불리는 사용자가 뭐 요청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나 아니면 성공 메시지들을 어떻게 세팅을 할지, 어떤 처리가 됐을 때는 다음 경로는 어디로 보낼지, 모델에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할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러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런 컨트롤러 관련된 코드들도 잘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를 할지도 이 부분에서 세팅이 되고 있네요. 카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의 오류도 발생할 거고, 무료 플랜은 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코드가 많아 보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프론트 백엔드 나눠져 있는 그런 스택에서 구독 결제 구현을 하시면 제 생각엔 최소 이것보다 코드량이 5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쓱쓱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코드가 나오지 않고 너무 많은 코드가 나와서 거의 그냥 스킵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레일즈 코드는 이렇게 쓱쓱 그냥 읽어보셔도 루비가 가장 읽기 좋은 코드거든요. 플랜이 무료냐? 그렇다면 현재 사용자는 이 플랜을 구독해라. 그리고 리다이렉트 투, 이제 리다이렉션 시켜라는 거죠. 구독 페이지로 보내라. 그러면서 무슨 플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노티스 메시지를 표시해라. 그리고 만약에 빌링 키가 unless면은 if의 반대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이라는 게 unless라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빌링 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빌링 키를 발급받는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시키면서 오류 메시지, 여기는 노티스는 이제 성공했을 때 메시지고 얘는 실패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메시지 뭐 색상 자체가 달라요. 그냥 빨간색으로 뜨고 얘는 초록색으로 뜹니다. 그 오류 메시지로 결제를 위해 카드를 먼저 등록해 주십시오 라고 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AI한테 질문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이렇게 읽어보시려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건 뷰 화면이죠. 뷰 화면에서는 뭐 카드 등록하기 이런 버튼들이 표시가 되는 걸로 보이고, 이제 토스페이먼츠 쪽 코드는 자바스크립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스페이먼츠의 팝업을 띄우는 그런 코드들,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작성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 부분은 잡이라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일어나는 거는 잡에서 처리되지 않고 그냥 컨트롤러나 뭐 모델이나 MVC 쪽에서 처리가 돼요. 모델 컨트롤러 뷰 쪽에서 코드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잡은 백그라운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한 다음에 잡에 필요한 작업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쌓여 있다가 순서가 되면 또는 어떤 일정한 주기가 되면
어떤 타이밍이 되면 그때 실행이 되는 게 잡이에요. 뭐 배치잡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오래 걸리는 어떤 태스크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그냥 버튼 클릭했을 때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그 태스크가 완료된 다음에 뭐 알림 메일을 받는다든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해보시면은 업로드해서 곧바로 뭐 화면에 업로드 하자마자 영상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인코딩 하는데 시간 걸리고 뭐 AI가 이 광고에 영상을 붙여도 되는지 적합성을 이제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막 20분씩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완료되면 그 다음에 저한테 알림을 준다든지 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잡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오래 걸리는 태스크들은. 그런 잡도 별도로 정의를 했어요. 왜냐면 구독 결제 같은 경우는 내가 브라우저에 접속해 있을 때만 월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접속해 있지 않아도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잡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갱신 처리, 매월 갱신 결제 처리를 잡에서 하기 위해서 잡 파일을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이러이러한 처리들을 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설명들을 얘는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죠. 테스트 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시작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재시작을 시키는 대로 해보시고요. 안 해도 되는 때가 있긴 한데 이거는 개발자들만 이 정도 뭐 이런 변경사항은 재시작 안 해도 되지 라는 걸 개발자는 알지만 비개발자 분들이나 루비 온 레일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재시작은 4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렇죠.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카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카드 등록을 먼저 하면은 이런 오류가 떴어요. 이제 uninitialized constant billings controller 컨트롤러 파일이 인식이 안 된다. 이거 파일이 안 만들어진 것 같고 아마 클로드 코드가 코드를 작성을 좀 덜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오류는 그냥 클로드 코드에다가 요 부분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됩니다. 컨트롤러 이름이 뭐 S가 빠져 있었는데 S를 추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리프레시를 해보면 카드 등록하기 페이지가 떴어요.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리프레시를 해서 눌러봐도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이제 개발자 도구 F12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이걸 누르셔도 되고 요 단축키 조금 어렵죠. 요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서버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동작을 안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쪽 오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개발자 도구 여셔서 콘솔 탭을 여시면 되고요. 이때 지금 뭔가 노란 거는 경고고 빨간 건 오류예요. 노란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빨간 부분이 뭔가 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붙여 넣으셔도 얘는 이게 서버 오류가 아니라 그 자바스크립트 콘솔 오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붙여 넣어 볼게요. 네, 처음에는 위젯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위젯 대신에 API 방식으로 브랜드 페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리프레시 했더니 콘솔 쪽에는 오류가 안 났어요. 보면은 카드 정보를 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런 오류가 나왔어요. 사실 오류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냥 요 경로가 없다라는 오류가 나와서 이걸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카드 정보를 다 넣었더니 이 화면이 나왔다 라고 해주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AI가 일단은 고쳐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빨리 고쳐요. 오퍼스 4.5 되면서 여러가지 오류들을 금방금방 고칩니다. 지금 한 30초 걸린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뒤로 가가지고 빌딩 뉴 페이지에서 다시 카드 정보를 넣어 볼게요. 카드가 잘 등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을 제가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구독 취소를 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지 무료 플랜이 되잖아요. 한 달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한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구독 결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줘. 조금 디테일하게는 뭐 슬래시 어드민 아래에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AI 제가 이제 해보니까 보통은 알아서 관리자 페이지는 슬래시 어드민 뒤에 경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관리자 권한을 줄 건지 뭐 관리자 관련된 보안 같은 것들은 이후에 일단 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이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는 뭐 코드 분량은 많은데요. 이제 보통은 관리자는 CRUD라고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생성하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기능들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굉장히 직접 만들면 번거롭고 불편하고 뭐 라이브러리도 이것저것 써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한데 그냥 AI에게 관리자 뭐 무슨 관리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 하나 넣으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와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콘솔에서 기존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레일즈 콘솔 한번 터미널 새 탭으로 열어서 레일즈 C 또는 뭐 레일즈 콘솔 하면은 이제 레일즈 프로젝트,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맥락이 다 포함된 상태의 레일즈 터미널이 열리게 되고요. 그걸 레일즈 콘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일단 눈으로 따라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헬로 월드라는 이메일로 가입을 했거든요. find by 이메일로 헬로 월드 이렇게 찾으면 이제 제가 방금 가입한 계정 여기다 이제 어드민이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 어드민을 true로 줄 수 있어요. 데이트 어드민 true 이렇게 하고 뭐 쿼리문도 여기 보이죠? 유저의 어드민을 true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제가 브라우저에서 이제 클로드가 말하는 요 슬래시 어드민으로 갔을 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새 탭을 열게요. 브라우저에서 다음 슬래시 어드민 일명을 해보면 네, 어드민 대시보드 뭐 심플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줬어요. 사용자 관리도 제가 딱히 사용자 관리 만들어달라고 안 하는데도 만들어줬고 구독 관리도 있고 결제 내역도 있죠. 사실 구독 관리에서 이 활성화된 상태를 그냥 취소해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활성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에서 구독을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해줘. 네, 즉시 프리플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일반 캔슬이 있는데 저희는 폴스 캔슬을 추가를 한 거죠. 이제 별거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뭐 관리자 기능, 원하는 사용자 쪽의 기능, 사용자 쪽의 뭐 사용 흐름의 개선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령 아까 구독이 뭐 취소가 가능해야 되고 취소할 때 즉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만료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가 취소가 돼야 되고 이거는 사용자로서 내가 좀 다른 서비스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어떤 걸 기대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프롬프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개발 지식이 아니죠. 제품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면 AI가 코드를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코드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는 건 개발을 배워두면 조금 더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해했을 때 조금 더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걸 모른다고 해서 서비스를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루비 온 레일즈를 쓰셨을 때는 알아서 레일즈가 보안 관련된 것들까지 신경 쓰기 때문에 막 바이브 코딩하면 보안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거의 웬만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안전하게 짜줘요. 똑똑한 개발자니까요. 똑똑한 개발자인데 막 보안 허술한 거 짜주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구독 페이지 관리자에서 구독 상세 페이지를 리프레시 해보니까 즉시 취소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눌러보면은 취소가 바로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이렇게 구독하기 화면이 다시 떴네요. 구독하기를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오류가 떴네요. 뭐 그냥 클로드 코드에 붙여 넣어보겠습니다. 토큰이 이제 누적 토큰이 13만 토큰이 넘어갔어요. 이게 15만 넘어가면은 컴팩팅이라고 해서 이제 쌓여있는 맥락을 한번 요약을 한 다음에 좀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팩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클로드 코드와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다음 프롬프트에서 한번 더 넘겨요. 그러니까 매번 계속 컨텍스트가 쌓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뭔가 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고요. 다시 구독하기를 누르면 베이직 플랜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해요. 관리자 쪽에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면 다시 활성 상태가 되어 있고 결제 내역 상세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결제 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토스페이먼츠를 통해서 결제가 된 게 맞습니다. 실제 결제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토스페이먼츠 가셔서요 이용 신청하기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도 바로 그냥 신청하시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 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토스페이먼츠가 그것도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토스페이먼츠 통해서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고 이렇게 좀 간편한 폼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자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받으신 상태에서는 계정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사업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용 신청을 하셔서 일단 뭐 계정을 받으시면은 로그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상점 홈페이지가 나오고 개발자 센터에 들어가면은 내 개발 정보, 실제 API 키 들어가면은 이제 키를 받으실 수 있어요. 테스트 키. 그리고 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난 다음에 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그 라이브 키를 입력을 하면 이제 실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키 어떻게 대체하냐? 그냥 여기다가 키 어떻게 넣어? 라고 질문을 하시면 뭐 여기다가 키 설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AI가 알려줄 수도 있고, 뭐 클로드 서버 쪽에 내 API 키가 한번 갔다 와도 막 크게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요. 그냥 키를 붙여넣고 이 키를 결제 키로 설정해줘, 뭐 토스페이먼트 키로 설정해줘 라고 하고 붙여 넣어도 저는 큰 문제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키를 붙여 넣으시는 게 찜찜하시면 실서비스 키를 어디다 붙여 넣어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 위치에다가 키를 붙여 넣으시면 될 거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챙겨야 되는 게 구독 결제가 주기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잡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잡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사용자의 결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AI한테 잘 설명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플랜 모드로 바꿔서 Shift 탭을 누르시면 플랜 모드가 나옵니다. 뭐 몇 번 누르시면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데, 플랜 모드로 바꿔서 정기 결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플랜 모드는 이제 질문 답변하거나 아니면 구현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기에 좋은 모드예요. 한번 보면은 Renew Subscription Job이라는 게 이제 구독 결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Expire Subscription Job, 취소 예정일 때 프리플랜으로 전환하는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구독을 했는데 1개월 후에 만료가 되고, 만료 시점에 갱신을 시키고, 갱신이 성공하면 액티브,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게 갱신 결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료 시점이 됐는데 갱신 결제를 했는데 실패하면 그냥 만료 처리한 다음에 프리플랜으로 바꿔주고, 사용자가 취소를 하면 현재는 액티브 상태인데 cancelled at, 그러니까 취소 신청을 한 시점을 저장을 해놓고 expired 타이밍에 이제 프리플랜으로 바꾸는 것, 이런 처리를 해준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구현 사항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링, 저 잡들이 주기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거예요. 가령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 달에 한 번 갱신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리뉴 서브스크립션 잡은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사용자들마다 결제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용자는 5일 결제했을 거고, 그럼 그 다음 달 5일에 갱신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용자는 10일 결제가 돼서 그 다음 달 10일에 갱신이 될 건데, 리뉴 서브스크립션 잡이 한 달에 한 번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어 리뉴 서브스크립션 잡이 매월 5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일날 결제를 했던 사용자는 그 다음 달 5일에 갱신 결제가 잘 되겠죠. 근데 10일에 결제를 한 사람은 그 다음 달 5일은 아직 만료되기 전이니까 결제가 안 될 거고, 그 다음 달 5일이 돼서야 거의 두 달 가까이가 지나서야 갱신 결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갱신 결제가 이루어지는 잡이라도 실제 이 잡이 실행되는 주기는 매일이어야 됩니다. 매일 또는 그보다 더 짧은 주기여야 돼요. 그래야 뭐 매일 가령 뭐 아침 8시에 돌아간다, 5일에도 돌아가고 10일에도 돌아가야 5일에 결제한 사람, 10일에 결제한 사람 다 갱신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죠. 대신 매일 돌아갈 때 조건을 체크해야 될 거예요. 오늘 갱신 결제를 해야 되는 사용자들의 구독만 가져와서 갱신 처리를 해야지, 모든 구독에 대해서 다 갱신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결제 제시도, 사용자 알림, 웹훅 이런 것까지 되면은 조금 더 완벽해지겠지만, 일단은 잡 스케줄링, 매일 갱신 결제를 하는 거, 요거는 뭐 지금 필수적이죠. 이게 없으면 자동 결제가 안 되니까요. 저거까지만 해볼 겁니다.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플랜 모드를 다시 Accept Edit On 모드로 바꾸고, 웬만한 수정 사항들은 그냥 알아서 진행하라라는 모드인 거죠. 잡 스케줄링 공연 진행해줘. 저 config/recurring.yml이라는 곳에 이제 어느 주기로 어떤 잡을 실행할 건지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냥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리뉴 서브스크립션 잡은 4시간 실행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만료된 구독을 처리하는 거는 매일 새벽 2시 이렇게 처리가 되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뭐 크게 바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매 시간도 괜찮죠. 저는 이제 아까 메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매 시간 구독이 만료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갱신 처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때 이제 제가 팁은 뭐냐면, 개발 환경에서 자동 갱신을 내가 테스트하려면은 한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훨씬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신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 됩니다. 개발 환경에서만요. 그러니까 아까 결제를 제가 쉽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금액을 뭐 몇만 원이 아니라 100원, 200원으로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발 환경에서만 갱신 주기를 뭐 짧으면 5분 단위로 만약에 바꾸면 5분 단위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5분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주기라든지 어떤 값들을 좀 더 테스트하기 쉬운 값으로 변경하는 건 꽤 좋은 팁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결제 주기를 이제 한 달이 아니라 5분 단위로 할 건데, 이게 실서버의 배포가 똑같이 돼버리면 실서버에서도 이제 5분 단위로 막 금액이 몇만 원씩 결제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서버에서 만약에 저희가 금액을 정상적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개발 환경과 실서버 환경이 레일즈에선 잘 분리가 되거든요. 저희가 로컬에서 이렇게 개발하면서 빈뎁으로 띄우는 거는 개발 환경이고,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실서버 환경인데, 서버도 이제 실서버에 적합한 방식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배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발 환경에서만 테스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 구독 주기를 5분으로 해줘 라고 해볼게요. 자, 구독 주기가 5분이라서 잡의 실행 주기는 1분마다로 했어요. 자, 서버 재시작을 하라고 하니까 서버 재시작을 하고 빈뎁으로 실행을 해보고, 뭔가 덜 세팅이 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구독 관리 페이지를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자 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독 취소를 한번 누르고 관리자에서 구독 관리에서 즉시 취소를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다시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구독하기를 누르고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클릭하자마자 바로 결제가 된 모습이고요. 결제 내역에 가보면 방금 3시 50분, 타임존 이슈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룰 텐데 지금은 11시 51분인데 3시 50분으로 나오죠. UTC 기준이라서 그렇고요. 그냥 짧게 해결 방법은 관리자에 나오는 이 결제 시간을 그냥 서울 시간으로 바꿔줘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될 거고요. 어차피 5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바꿔볼까요? 관리자의 시간 표시를 서울 시간대로 해줘. 이 정도로만 할게요. 저게 이제 타임존이 잘못돼서 저렇게 나온다라는 걸 모르실 때는 그냥 시간이 잘못 나오고 있어 뭐 이렇게 해도 아마 저희가 한국어를 입력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좀 유추를 해가지고 서울의 타임존으로 바꿔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서울 시간이죠. 근데 저랑 왜 1시간 차이가 나냐면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기 때문에 타임존이 서울과 1시간이 다릅니다. 1시간이 서울보다 느려요. 그래서 지금 제 시간은 11시 52분이고 방금 결제한 결제권의 시간은 12시 50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건 5분 주기로 자동 결제가 되는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제 내역은 구독 내역과 구분되어 있는데, 구독은 이 구독 플랜이 현재 이 사용자가 뭐 무슨 플랜이냐를 말을 하는 거고, 갱신이 되면 이 만료일이 그냥 늘어날 거예요. 만료일이 늘어나게 되고, 결제 내역은 하나의 구독 내에서도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내역이 쌓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에 한 번씩 갱신이 돼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구독 기간이 5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5분을 기다리면 여기에 12시 55분 결제가 찍히면 성공한 겁니다. 찍히지 않으면 그때 문제 해결을 하면 되고요. 네, 지금 56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55분 중에서 구독 결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대로 안 됐다 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제 베이직 플랜 구독 신청을 하고 5분이 지났는데 갱신 결제가 안 돼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솔리드 큐, 요게 저희가 잡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테이블이거든요. 요거를 처리하려다 보니 지금 15만 토큰이 넘어가서 컴팩팅을 한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고요. 네, 큐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없습니다. 실서버는 사실 큐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발 환경에서는
디폴트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전 클로드 버전에선 사실 좀 잘 못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상하게 세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잘 하나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이전에 잘 못했었는데 알아서 잘 합니다. 이전에는 이상하게 고쳤거든요. 그런데 오퍼스 4.5가 되면서 잘 고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레일즈 8 버전에 저 솔리드 큐의 설정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요 프록 파일에도 요 솔리드 큐를 시작하는 설정 커맨드가 필요한데 요것도 이전 버전에 뭐 소넷 뭐 4점대나 4.5도 아마 못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거까지 잘 해냈거든요. 저도 지금 요걸 잘 해낸 거는 처음 봤는데 만약에 못했으면 제가 그냥 매뉴얼하게 직접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알아서 잘 했기 때문에 서버를 재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리프레시를 한 번씩 하고요. 구독을 한번 또 취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쪽에서 구독 취소를 누르고요. 다음에 다시 구독하기를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이제 12시 1분 말레이 시간으로 12시 1분에 구독 신청을 했으니까 6분에 뭐 한국 시간으로는 1시 6분이 될 거고 제 시간대로는 12시 6분에 갱신 처리가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럼 지금 다 끝난 거예요. 포스트페이먼트 이용 신청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면 사업자 등록 먼저 하셔서 이용 신청하셔가지고 승인이 나서 이제 라이브 실서비스 그 키가 나오면 그 키를 넣기만 하면 실제 구독 결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디자인 개선을 한번 시킬게요. 요 구독 플랜 페이지에 디자인 개선 그냥 예쁘게 해달라고 할 건데 구독 플랜 페이지의 디자인을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명령어는 쉐드CN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가장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쉐드CN 스타일로 개선해줘. 약간 메인 컬러를 뭐 초록색으로 넣어볼게요. 메인 컬러는 초록색으로 그라데이션도 넣어줘.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넣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테일윈드로 레일즈 프로젝트를 처음에 세팅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도 정말 간단하게 코드 사실 요거 디자인 관련된 분량 이렇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뷰 쪽 코드인데 이거 거의 내용이 대부분이지 중간중간에 요 클래스라고 하고 들어가 있는 요 테일윈드 클래스들이 디자인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CSS 파일이 엄청 많았을 거고 뭐 리액트 쓰신다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막 컴포넌트들 되게 많이 만들어 놔야 돼서 요 정도 코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요것도 한 5배 정도 되는 코드로 스타일을 만들어 냈었어야 됐고 이제 쉐드C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리액트에 들어오면서 쉐드CN 컴포넌트를 잘 쓰면 컴포넌트만 임포트하는 코드만 있으면 된다라는 점에서 좀 낫기는 한데 그것도 이렇게 박스에 쌓여 있어요. 그 컴포넌트라는 형태로 쌓여 있어서 사용법을 또 익혀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AI가 짜주기는 하지만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쉐드CN이라는 별도의 그 컴포넌트를 또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 스타일로 테일윈드 그대로 짜면 저희가 이거 AI가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도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어떻게 됐는지 네, 이런 느낌으로 마음에 듭니다. 예쁘게 나왔어요. 네, 밑에 뭐 안전한 결제 언제든지 취소 이런 식으로도 나왔고요. 뭐 아직 5분이 안 지났어요. 뭐 그냥 한 2, 3분이면 수정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개선 수정도 되게 빨리 됐습니다. 페이지별로 뭐 1, 2분 기다리면 이렇게 디자인 개선 해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페이지 디자인 예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요청은 굳이 처음부터 하실 필요가 없고 기능 구현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면은 7분에 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6분에 안 된 이유는 뭐냐면 분 단위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1분 0초에 한 게 아니라 뭐 1분, 1시 1분 몇 초에 했을 거잖아요. 근데 리커링은 매 분 0초에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6분 0초에 확인했을 때 아직 얘가 만료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7분 0초에 실행된 리커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결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결제는 5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알아서 실서버에선 잘 동작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구독 결제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